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칭찬. 이런 키워드로 어떤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SNS나 아니면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둘러봤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과정을 칭찬해라.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해라. 잘했다. 최고. 이런 칭찬은 삐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칭찬을 너무 많이 남발하면 안 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중에 최고봉은 스스로에게 내가 부여하는 칭찬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네, 또 이런 난해한 이야기도 있어요. 칭찬 말고 격려를 해라. 칭찬은 격려를 가장한 평가기 때문에 그거 말고 진짜 격려를 해라. 그리고 또 칭찬을 잘못 쓰면 형제 간의 공격성을 일으키기도 한다. 아주 다양하고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정작 부모님들께는 어떻게 들릴지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부모님들에게 배부되는 자료를 작성하면서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석이 될런지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정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좀 전에 저희가 든 예시 중에 잘했다. 예뻐. 굿잡. 이 정도의 칭찬은 사실 칭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성의가 없어서 좋은 칭찬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또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해냈을 때 그 만족스러운 결과 자체에 대해서 주변이 인정해 주는 것도 분명 필요한 일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엄마 아빠가 너무 칭찬을 하면 아이가 거기에 길들여진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건 칭찬하지 않아요. 진짜 칭찬 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만, 그때만 해요. 이러시기도 하고요. 특히 아주 어린 만 1, 2세의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예뻐 보이는 행동, 일명 이쁜 짓 있죠? 그런 걸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물개박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아는데도 습관이 돼서 안 고쳐져요. 또 이런다. 이런 걸로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뵀습니다. 네, 정말 칭찬.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무엇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육아가 정말 즐겁게 하고 싶어도 즐거울 틈이 없다는 그런 이미지만 자꾸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두 돌 전후에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과 수업을 하면서 칭찬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버님께서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아이가 그냥 타고난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칭찬 안 좋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천재, 이런 말요. 전 사실 아이한테 그런 말 가끔 해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댔어. 그러면서 좀 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경우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정보 아주 많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쉽게 찾아볼 수도 있어서 아주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키워드를 강조해서 드러내느라 그런 거겠지만 그 정보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해보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에게 과하게 확대해서 적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잘못 적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 두 분이 이야기하실 때에는 또 이게 맞는 말인가? 저게 맞는 말인가? 이런 고민 되실 때가 많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칭찬이란 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거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함으로써 그 칭찬을 들은 대상이 그 행동을 지속하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재, 이런 말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건데 그런 속성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 그 아이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 좋은 말이니까 그 말을 더 듣고 싶으면 아이는 그 다음에도 그 소리가 나올 만한 걸 해보려고 하겠죠. 그나마도
엄마 아빠의 칭찬이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다. 이런 걸 아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동안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렇지 않고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언급, 평가 이런 거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란다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난 천재야. 천재는 뭐든 다 잘하는 사람이지. 남들보다 무조건 뛰어난 사람. 그래서 난 뭘 해도 잘하는 사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이 도식이 머릿속에서 자리 잡을 텐데 아이 머릿속에 있는 그 도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 이 상황에서 아이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난 천재 아닌가 봐. 그럼 난 뭐지? 우리 아빠는 나한테 천재라고 하면서 웃었는데 내가 천재가 아니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주 극단적으로는 우리 아빠는 이제 날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천재일 수 있는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취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만 계속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에는 더 도전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세상이 참 야속하게도 내가 진짜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은 쉽게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상황을 겪을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때 아이들 내면에서 어떤 갈등을 겪을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또 너무 난감해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진짜 제 눈에는 아이가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그랬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다 먹고 난 그릇을 개수대에 가져다 놓는 거. 그거 너무너무 대단하고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하나하나가 너무 기특해 보여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진짜 그 아버님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아버님, 이제 먼 곳까지 교육받으러 오시지 말고 집에서 하루하루 편안하게 아이와 보내세요. 라고 돌려보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이가 뭐 하나만 해도 크게 기뻐하며 박수를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엄지손 치켜 세우면서 칭찬하시는 분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저 아유 최고, 우리 공주, 우리 장군 최고 뭐 이러시는 것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며 세상을 배워나가는 아이들이 그저 너무 기특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부모로서 기쁘고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 진짜 아이가 막 대단하게 뭘 해서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자라는 과정에서 누구나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는 그런 소소한 것들, 그 작은 것들, 성장해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기특함이잖아요. 그건 아이를 그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맞죠. 단순히 표현이 그랬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때 수업 시간에 저에게 손을 들어 질문하신 분도 조금 더 애를 쓰시는 거니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아이에게 와 천재라고 하게 되는 그 상황, 그냥 별건 아니지만 아이가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자체로 너무 기특해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연습하시면 아이 입장에서 우리 아빠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거구나 이런 걸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건지 명확히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줘라. 이 이야기 좀 어려우시죠?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 다룰 테니까요. 오늘은 지금 이야기 잘 들으시며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귀를 쫑긋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하려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칭찬하기의 기술 아니면 뭐 부모 마음을 어떻게 더 잘 전달하나 자칫 잘못하면 애가 잘못된다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을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먼저 해보세요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나 말이 많고 외우고 기억하기도 어려운 칭찬의 갖가지 표현들, 이런 거에 대해 논하기 전에 좀 더 본질적인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칭찬이나 격려를 왜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내가 느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지속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 그런 의도에서 하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주 정성껏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그 대상이 우리 아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기준이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지도 않죠. 나도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고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어떨 때 아이에게 칭찬을 하지? 어떤 행동을 할 때 칭찬을 하고 또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지?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제가 부모님들과 기질에 대한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 교육을 하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물론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해마다 했었는데요. 답이 다 비슷하게 나오죠. 네. 행복한 사람이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울리며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 주관이 뚜렷한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없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뵈면서 그대 아이의 얼굴과 하나씩 매칭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바라는 행복한 사람,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 스스로 주체적으로 주관 있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어머님의 아이인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다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들 하세요. 우리 아이는 대체 왜 그럴까요? 다른 친구들이 다 하는데도 싫으면 절대 안 하려고 해서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 선생님과 함께 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어느 수업 너무 재밌다고 해서 제가 대기 리스트에도 올리고 어렵게 찾아갔는데 절대 안 하겠대요. 입구에 있는 웅덩이에서만 놀겠다고. 고집이 정말 아무도 못 이겨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주체적인 사람, 주관이 뚜렷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내 삶을 찾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모습 아닌가요? 네, 그쵸.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머, 그럼 그냥 이 모습 그대로를 계속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하고 좀 걱정이 되실 텐데 물론 이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 이거는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배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 빼고는 지금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그렇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린 좀 살아봐서 알잖아요. 남들에 비해 뛰어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결국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매 순간 부딪히게 되는 타인들, 그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서 행복해진다?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몰입하고 성실히 노력해서 그래서 정말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며 사는 삶, 그런 삶이 행복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씀하신 내용일 텐데요.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나는 이렇게 어떤 일면에서는 자주 섞인 말을 좀 했지만 내 아이에겐 아직 남들보다 뛰어날 기회가 있어. 우리 아이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들을 대부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칭찬의 기술을 잘 배우고 그리고 아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동력을 계속 높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때부턴 정말 서로 힘들어져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일단 우리 아이가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서 아이에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먼저 수용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부모의 칭찬, 격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칭찬에 앞서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 생각에는 내 말을 정말 안 듣는다. 다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 심지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러나 싶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 생각보다 훨씬 부모님의 반응에 영향을 많이 받죠. 다 내가 할 거야. 싫어 하는 아이들조차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지만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어떤 피드백을 하는지 유심히 보고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나 보다 싶은 것들은 하루아침에는 어렵겠지만 스스로 조절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이 온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행동을 가치롭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고요. 웬만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나한테 중요하고 절대적인 부모에게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거든요. 간혹, 선생님, 우리 애는 택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그런 건 그 아이에게 정말 아주 많이 강한 욕구라 절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부모의 바람에 부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어린 아이들이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기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관적으로 전해지는 부모의 피드백은 그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원하는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 조종하는 거, 어찌 보면 무서운 이야기지만 참 쉬울 수도 있어요.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좀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럴 수 있죠. 돌고래 쇼도 하고 훈련하면 다 되죠. 그런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래도 진짜 춤을 추고 싶었을까? 춤추는 게 좋았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채찍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칭찬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쓰신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 입장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잘했다고 기뻐해주고 웃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면 더 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무언가를 했는데 잘했다고 하기는커녕 엄마 아빠가 이전과 다르게 웃어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아이는 그 행동을 멈춰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필 내가 자꾸 해보고 싶은 거면 어떨까요? 아이 입장에서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행동,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바라는 행동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얼추 맞아 떨어지면 아이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겠죠. 그런데 반대로 나의 욕구와 부모의 바람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영유아라면 매번 부정적인 피드백. 만지면 안 돼. 엄마가 할게. 혼자 하면 안 돼.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이런 소리만 계속 듣게 되면 어떨까요? 물론 훈육해야 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 꼭 하셔야 합니다. 배워가는 단계거든요. 명백히 옳고 그른 것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그런데 명백히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는 사안들,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바람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의 갭이 크다? 아이가 너무 힘듭니다. 아이가 다행히 내면의 힘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해보겠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조차 없는 아이는
집에서야 그저 키우기 수월한 아이겠지만 집 밖에 나가면 뭘 하려다가도 말고 특히 낯선 상황에서는 긴장하는 내색을 보여서 부모님이 좀 걱정을 하게 합니다. 아이가 불안하게 보이거든요. 네, 혹시 김밥 싸 보셨어요? 네, 다 한 번쯤 해보셨죠? 아이에게 좋은 식재료들을 잔뜩 아주 가득 넣고 그걸 힘으로 꽉꽉 눌러서 김밥을 말아두면 어떻게 되죠? 네, 결국 김밥 옆구리 터집니다. 아이의 욕구가 이만큼인데 그걸 아주 강한 힘으로 여기저기 쏙쏙쏙 눌러서 곱게 말려고 하면 어디선가 옆구리 터져요. 이럴 때 아이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물론 기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긴장을 좀 많이 한다. 이런 건 다른 얘기인데요. 내가 나의 욕구를 관철하려는 힘, 엄마 아빠가 사회화시키기 위해 제한하는 힘, 이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엄마 아빠의 힘이 너무 세다. 사회화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면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엄마 아빠 개인의 어떤 취향이죠. 한마디로 이거에 맞는 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에 맞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의 욕구를 꽉꽉꽉 누르는 힘이 더 세져서 결국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때 아이는 힘들어져요. 그게 불안하게 보이는 모습이죠.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조금 큰 아이들이라면 어떨까요? 엄마, 나 오늘 집에 오는 길에 비가 와서 웅덩이가 생겨서 친구들하고 첨벙첨벙 아주 신나게 놀았어. 하고 상기돼서 말을 하는데 엄마가 웅덩이물 더럽잖아. 갔다 와서 씻었어? 이렇게 반응들 많이 하시죠? 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고르는데 애들은 뭘 할지 몰라갖고 고민하는데 나는 축구하겠다고 손들어서 내가 축구하게 됐다? 하고 기뻐서 말을 하는데 엄마가 축구? 뭐 수학 게임, 퍼즐 수학 뭐 이런 건 없었어? 그거 해보지. 재밌다던데. 이렇게 반응하신다면 결국 아이가 바라는 것과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렇게 거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네, 아이는 뭔가 갈피를 잡기가 좀 힘들겠죠. 내가 틀렸나?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기쁜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할 거예요. 이번엔 좀 다른 조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이는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와줘요. 그래서 칭찬도 아주 많이 해준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민서가 동생이 우니까 양보해줬구나. 아주 큰 언니 같네. 고마워. 아니야. 그거 지지지지. 에이, 만지지 말자. 그래. 우리 저기 다른 데 가서 놀자. 공 던지지 말아요. 옳지. 우리 민수는 공을 살짝 건네주는 것도 아주 잘하네. 어린이집 들어갈 때 엄마 보고 싶어도 울지 않고 꾹! 잘 참지? 할 수 있지? 제가 예시로 든 것 중에 아이의 욕구와 부모의 바람이 좀 비슷한 게 있었을까요? 아까 전 선생님 예시 든 상황이 너무너무 눈에 그려져서 참 한참 생각에 빠졌는데요. 아이는 아마 내가 먼저 가지고 놀던 건데 아니면 다 내 거였는데 동생이 운다고 그냥 주긴 좀 어려웠겠죠. 그리고 모래놀이 너무 재밌잖아요. 웅덩이에 풍덩풍덩 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뒤처리가 힘들다고 다른 데로 가자고 한다? 쉽게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아직 또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어린아이일수록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긴 좀 어렵죠. 당연히 눈물이 나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내가 꾹 참아서 그래서 칭찬한다고 하는 거.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퍼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이가 조각을 제자리에 두었을 때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면서 잘했어 옳지 라고 하신다거나 또 아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을 못해서 마구 속상해하고 있을 때 괜찮아 1등만 좋은 거 아니야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아이를 위로하는 말 같지만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에게 엄마 아빠도 1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엔 1등이 아니어서 좀 속상해. 다음에 열심히 해서 꼭 1등 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실
1등 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장면을 보면 옆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돼요. 민수 어머니, 민수는 저희 집 아이인데요. 네, 민수 어머니, 우리가 퍼즐을 하는 게 단순히 계속 성공해서 그 퍼즐 피스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 안 되는 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비슷한 색을 맞춰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모양 옆에 대보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 그 자체가 더 의미 있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시도하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기특하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또 헷갈려 하시는 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 대해서 묘사하듯이 말하면서 격려를 했는데도 우리 아이는 이걸 다 맞추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가버려요. 라고 하면서 약간 투정이 담긴 속상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맞아요.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생각해봐요. 여전히 이 경우에도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어르고 달래서 비위를 맞춰서 결국 아이가 이걸 다 맞추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고 끝을 봐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엄마도 어렵고 아이도 즐겁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칭찬과 격려의 기술을 잘 사용해서 우리 아이를 내가 원하는 최고의 인간으로 만들어야지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지하게 오늘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강해서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칭찬의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나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이 더 가치롭다고 전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고 엄마 아빠 두 분이 생각을 좀 맞추시는 겁니다. 이걸 정하기가 어렵고 복잡하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시나요? 대부분 그런 얘기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행복한 사람,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도전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시라면 그럼 우리는 아이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때 그 장면을 격려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고 있는가? 부모로서 어떤 가이드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언제, 어떻게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하는지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칭찬, 격려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는 게 더 나은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숙제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